인공지능이 만약에 인간의 머리를 대체해서 기계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 인간이 하는 역할의 뭐 60%가 대체된다? 일자리 3억 개가 날아간다. 근데 이게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사실 이런 예측치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 년 안쪽에 형성된 작업들이에요. 그런 직업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수십 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유지가 돼도 그 일을 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탠퍼드 대학하고 구글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하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근데 거대한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팔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분리수거도 하고 냉장고도 뭐 꺼내서 챙겨놓고 집안일을 다 해요. 실제 근데 이런 게 실험실에만 존재하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빠르면 한 5년, 길어도 10년 이내에 많은 전자기업들이 이걸 제품화시켜 출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집에 사오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가격이 한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처음 좀 비싸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집안일을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꽤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이런 기술은 빠른 속도로 나를 도와주는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내 역할, 내 일을 기계가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원래 이런 것들이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의 숨결을 느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해결하는 일인데 이런 집안일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이 붙은 로봇이 산업 현장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말은 인간 간의 관계, 인간의 업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정말 많은 씬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삶을 여러 번 사는 것처럼 인생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될까? 즉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을 말씀드리면 그냥 뭐 채팅만 하고 인간이 대답해도 될 걸 굳이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응용 범위를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 거의 안 쓰이는 영역이 없습니다. 즉 나는 쓸 일이 없다라는 가정을 던져버리시며 새로운 길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좀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해요. 영상, 뭐 이미지, 음악 막 틀어놓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직접 못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작곡을 못 해요, 제가 작곡 프로그램을 샀어요. 처음에 5만 원짜리 작곡 앱을 사가지고 작곡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60만 원짜리 프로그램 샀어요. 이거 비싼 거니까 되겠지. 비싼 거는 더 복잡해가지고 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저는 65만 원을 쓰고 깨달았어요. 이거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림도 그렇지만 음악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틀어야 했던 제 수업의 로고송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재미와 흥미로 너의 삶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라면. 네,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 때 이걸 들려줬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졌던 딱 그 표정과 똑같을 거예요. 실수. 교수님 이거 많이 들어봤던 노래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만든 건데 했더니 그게 아니야 지난번에 선거할 때 트럭에서 틀었던 노래 같대요. 하지만 이건 시도였잖아요. 저희 현재 수준도 한번 그 다음에서 보시죠. 교수님과 함께해 지식의 바다 여기서 항해 아무도 몰랐던 꿈을 채워. 자, 좋죠 여러분. 마치 새로 등장할 걸그룹의 노래 같죠? 예,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크로스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트로아이 효과입니다. 그러면 AI가 또 다른 케이스에는 어떤 게 가능할까? 여러분 혹시 그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머리 어떻게 잘라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원장님이 보통 이렇게 사진 도록 같은 걸 보여주세요. 이거냐고. 또 이렇게 그런 듯 하는 건 아닌 듯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각인시키려고 저를 희생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제 실제 사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인공지능을 합성해본 모습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전문가니까 이게 되죠?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이런 사이트나 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뭐 헤어, 스타일, AI 검색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몇 초만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해보게 되면 나는 AI하고 무관한 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건 간에 인공지능 뭐 플러스 새로운 도구가 막 나올 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AI를 통해서 나의 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AI가 뭐 개인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업까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1920년대 심리학자 켈로그는 침팬지와 인간 아이를 함께 키우는 실험에 착수합니다. 놀랍게도 침팬지는 인간을 모방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은 아이가 침팬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혹시 기계처럼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AI, 로봇에 둘러싸인 삶을 편리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제가 몇 달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쇼츠 중에 하나인데 20분 만에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점이고요. 특히 이 실험도 실제 존재했던 실험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날 닮고 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같이 안 놓치려고. 하지만 꼭 잡은 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침팬지를 닮아가는 도널드처럼 우리가 AI나 기계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쳐야 될 삶은 삶의 모든 공간을 AI가 채운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AI가 곳곳에 들어오겠지만 그 속에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더 피어 올라올 수 있을 때 그게 AI를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좋은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